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시리아 북부 미군 철수 공백을 러시아가 메우고 있다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핵폭탄 라이브에서 한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직필직설에서 이후 상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이 이제 악화일로를 긋고 있으니까 미 연방 하원에서 시리아 북동부 철수 결정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찬성이 354표고요. 반대가 60표입니다. 지금 현재 미 연방 하원 의석이 435석인 점을 감안을 하면은 민주당이 235석이고 공화당이 200석임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찬성표가 354표가 나왔다는 것은 공화당에서 상당히 많은 표가 이쪽으로 이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미 하원은 민주당이 지배한다고 하지만은 공화당도 200석, 민주당이 235석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의 기류는 기본적으로 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거죠. 터키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이슬람 국가라는 세계적인 그런 테러 단체가 있었잖아요. 이 IS, 지금은 ISIS입니다. ISIS를 지속적으로 격퇴를 하는 그런 계획을 제시해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전혀 꺾일 기세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너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가 가져오는 폐해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미국 국익이 우선시되고 국익하고 연계가 돼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국제관계라는 게 이익단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은 특히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맏형으로서 한 번씩은 손해보는 일도 감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산수의 입각에서 셈법으로만 따지는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이 동맹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상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초기 단계이지만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는 너무 좀 말이 많아요. 처음에 트럼프가 이 시리아 미군 철수 정당성을 주장을 했잖아요.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요 최근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요. 너무 조금 심한 발언을 합니다. 분단 상황을 겪고 있고 언제든지 북한이 쳐내려올 수 있는 우리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우리의 동맹국가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상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트럼프에 한한 거겠죠. 미국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특별사절단으로 해서 터키에 급파를 해가지고 특별사절단 급파를 통해서 휴전중재위에서 급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하고 쿠르드족 사이 휴전중재를 위해서 급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요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뭐 공격이 시작된 상황인데 한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이미 러시아는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 이후 생긴 공백을 러시아가 신속하게 메꾸고 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을 제치고 상당한 신뢰를 획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외신들이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시리아하고 원래 시리아 정부군 쪽이죠. 현재 이제 아사드 정권입니다. 현 아사드 정권하고 러시아는 관계가 참 좋아요. 그리고 터키하고 관계. 원래 이 터키는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맹방이고요. 그 지역에서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대는 최전선 보루로서 기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EU의 맹방인 터키가 어느 날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대통령이 최고 통치자로 등장을 하면서 미국의 통제권 안에 있는 듯 하면서도 통제권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옛날에 중국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서 실속을 많이 취했듯이 터키의 대통령도 이제는 무조건 미국에게만 맹종하지 않고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하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생산을 했지만은 에르도안은 알고 있죠. 트럼프가 그렇게 메시지 생산해봤자 군사적 개입은 안 할 거고 미군 철수를 했는데 무슨 놈의 군사적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 조치 정도로 협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군사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터키 대통령이 21일 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시리아 침공하고 관련해서 에르도안이 러시아의 푸틴을 바로 만난다니까요. 또 발빠르게 러시아의 푸틴은 전통적인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중동에 새로이 형성된 전선에서 미국은 보이지 않고 러시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라고 하는 것이 많은 동맹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좀 답답하긴 해요. 그리고 말도 너무 거칩니다. 원래 여러분 쿠르드 반군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원래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합니다. 시리언 데모크래틱 폴시스라고 해서 SDF라고 하는데요. 이 SDF가 쿠르드 민병대 성격이고 지금 시리아의 북동부 지역을 자치정부 형태로 다스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군 기능을 하는 것이 SDF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슬람 스테이트가 테러 단체로서 세계를 협박했을 때,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미국은 2011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면서 현지에 있던 잘 훈련된 용병과도 같은 시리아 쿠르드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슬람 스테이트를 패퇴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슬람 스테이트가 살아남아 있다고 하지만은 거의 전멸 일보 직전까지 미군과
쿠르드 민병대가 힘을 합쳐서 결과를 낸 쾌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미국이 또 이 지역에서 계속 주둔을 하면서 지킨다는 것 자체도 경제적으로 보면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1000명의 미군까지 철수를 하면서 일종의 이 지역에서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힘의 공백이 연출이 된 거죠.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2011년에 시리아가 내전을 시작하잖아요. 원래 이제 아사드 정부입니다. 아사드가 좀 독재자거든요. 독재자인데 터키의 지원을 받는 그런 반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터키, 그러니까 쿠르드 민병대입니다. SDF라고 하는 쿠르드 민병대입니다. 그래서 반군 세력이 세 개인 거죠. 이 세 개가 각기 서로 연합을 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시리아 정부군하고 싸우기도 하고 각자 싸우기도 해가지고 4분 5열된 상태에서 시리아가 거의 8년 이상 동안 지금 내전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리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은 시리아의 중서부 지방을 장악하고 있고요. 쿠르드 민병대 SDF죠. 쿠르드 자치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시리아 북동부 지역입니다. 특히 미군하고 공동작전으로 이슬람 스테이트를 패퇴시키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키운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낮은 단계에서 자치정부를 운영하면서 독립국가의 꿈을 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이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원래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맹주가 터키잖아요. 터키는 400년 이상 동안 중동의 정치 질서를 오토만 터키, 오스만 터키라는 이름으로 제국을 형성해서 이 지역을 다스렸던 맹주 중에 맹주였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독일 측에 가담해서 패전국의 운명을 맞이해서 오스만 제국의 해체를 겪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단일 통일 왕조를 이루어서 오스만 제국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터키예요. 지금은 이제 중동이 수십 개의 군소분국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여전히 중동 정치에서 터키는 친서방 국가로서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터키,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정도가 중동에서 5대 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터키가 이제 각자 나라의 이익을 한번 보자고요. 왜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습을 했느냐 하면은 터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터키는 지금 8년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결과로 300만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 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불안한 거죠. 여기에다 터키는 이 쿠르드 노동자당이라고 해서 쿠르드 족들로 구성된 쿠르드 노동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쿠르드 노동당이 사실은 터키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1,500만 내지 2,000만에 해당되는 쿠르드족이 터키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터키 노동자당이 터키의 정치 사회를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조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쿠르드족인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의 이름하에 민병대까지 가지고 있는 시리아 반군이 군사적으로 강건해지고 있으니까
결국 터키의 쿠르드 노동당 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1,500만에서 2천만 명 쿠르드족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북동부의 둥지를 턴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끌고 쿠르드 민병대의 스포트를 받는 이들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쿠르드 노동당하고 여기하고 하나가 돼서 결국 터키의 엄청나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조기에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공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에르도안이 합의를 한 게 있어요.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지대에 국경지역 거의 300km 이상 400km 이상 되고 폭이 30km 이상 되는 그 국경지역에다가 안전지대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이것은 터키의 에르도안과 미국의 트럼프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만들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터키 생각은 여기에다가 시리아 난민 300만 이상의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을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쿠르드 노동자당을 뒤에서 측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무장세력, 시리아 민병대, SDF죠. SDF를 이번 기회에 초토화시켜서 불안 요인을 없애자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는 것 같았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터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키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트럼프하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다 사이가 좋기 때문에 결국은 최악의 상황은 막으면서 적어도 안전지대 정도 구축하는 선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아사드가 이끄는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득이 많아요. 그 이제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아사드가 독재 정권인데 북동부 지역을 쿠르드 민병대가 쿠르드족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쿠르드 민병대 SDF 입장에서는 미군이 한때는 이슬람 스테이트를 공동의적으로 해서 맹방으로 생각을 했는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신감에 그동안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 아사드죠. 아사드하고 이 타협을 했습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공동의적인 터키에 맞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긴 하죠.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쿠르드 민병대가 적으로 싸웠던 쿠르드 정부군 아사드 정권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경 도시인 만비즈가 말하자면 일종의 하약군데요. 여기에 쿠르드족 민병대 요청으로 한때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군이 이 지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된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의적인 터키의 침략을 물리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터키가 지금 공격에 공격을 거듭하고 있는데 만비저를 공략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확전이 되잖아요. 어떻게 확전이 됩니까? 터키와 시리아 정부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터키하고 쿠르드 민병대의 싸움이었지만은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확전이 된다는 것은 터키와 시리아가 정부 대 정부가 격돌하는 양상으로 확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비지를 놓고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드 민병대가 시리아 정부군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원래 이 지역을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사드 정부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러시아까지 숟가락을 얹습니다. 러시아가 일종의 그 완충지대에 러시아군이 자리를 잡고 시리아하고 터키 완충지대에서 터키군과 시리아군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그런 형국이에요. 원래 러시아하고 시리아는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군이 뭐 대거 참전은 아니지만은 일단 경찰 역할로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고 있는,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격돌을 해서 이 중동 지역에 또 다른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시리아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는 거죠. 미군은 발표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1000명 이 만비지에서 철수를 완료했다고. 이게 정확하게 그 공백을 러시아가 메꾸고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은 그래요. 러시아하고 시리아 너 둘이 힘을 합쳐서 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 좀 막아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군인 아사드 정부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여러분 이제 이 시리아의 북동부 지역은 민병대가, SDF가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준자치정부로 자치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중심적인 도시가 만비지인데 이 만비지를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리아는 그동안은 몇동강난 나 있었는데,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 쿠르드 민병대하고 SDF하고 이번에 연합을 해서 공동의적인 터키와의 싸움을, 전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전을 종식시키기가 유리한 입장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시리아도 많은 것을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얻는 나라는 뭐냐? 러시아죠. 러시아는 이제 중동을 떠난 미국을 대신해서 러시아가 이 공백을 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리아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되게 바빠졌습니다. 트럼프는 할 일이 없는 반면에 푸틴의 발걸음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나름대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후견인으로서 대립하는 구도에서 좀 더 많은 영향권을, 지배권을 확보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이번에 러시아가 최대의 승자입니다. 터키도 이제 안전지대를 휴전의 조건으로 해서 안전지대를 확보하겠죠. 그럼 터키도 나름대로 승리를 한 거고요. 시리아의 아사드도 그동안 내전 상황에서 통제를 못했던 북동부 지방까지 소나기의 너머로 해서 내전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루저는 누구냐? 결국 시리아 쿠르드족입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대강 200만 전후 정도 있다고 그래요. 200만 전후 정도 있는 중동의 집시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 쿠르드족이 정말 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아사드가 완벽하게 통치를 하게 되면은 쿠르드족에 대한 인종 청소를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터키가 안전지대를 확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쿠르드족 종족 살상하는, 인종 청소하는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이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 생각에도 아마 이런 상태로 휴전이 돼가지고 러시아도 승자고 시리아도 승자고 터키도 승자고 유일한 패자인 시리아 쿠르드만 최소한 50만에서 100만 가까이 인종 청소가 예상이 됩니다. 인류로 보면은 불행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쿠르드족은 천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한때 동맹이었던 시리아 쿠르드족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터키의 이 정쟁 내지는 불안의 요인이었던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 1500만에서 2000만 쿠르드 노동당 있잖아요. 이 노동당을 이슬람 스테이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터키의 쿠르드 노동당이나 아니면은 지금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정부나 한 통속이다. 그러니까 애둘러서 쿠르드족이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트럼프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보면은 좀, 저도 우리의 맹방인 미국의 대통령이지만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침공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None of our business인 거예요.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웠던. 그렇잖아요. 꽤 오랫동안 싸웠어요. 한 5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쿠르드 민병대를 버리고, 그래서 터키의 시리아 침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시리아는 우리 땅 아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일이고 두 나라가 딱 놓고 싸우는 사이에 우리 미국 장병들은 철수를 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있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죠. 세계의 경찰 노릇하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금씩은 자국 장병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셈법에 의해서 국제 외교를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간다면은 사실은 트럼프가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상당히 답답해요.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 미국이 얻는 거는 뭐냐? 미국이 얻는 거는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 피해 안 보니까 우리는 손해볼 거 아니다. 터키하고 시리아의 문제다. 뭐 그게 이제 우리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식 셈법입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의 루저는 시리아 터키족이 시리아 쿠르드족이고, 그 다음에 이 현상 유지한 거는 미국이고, 최대의 승자는 러시아고, 그 다음 승자는 시리아하고 터키입니다.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의 운명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쿠르드가 전체 중동의 집시로서 4천만 이상 되는 쿠르드족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독립국가였다면 이렇게 쉽게 버렸을까요? 결국 트럼프는 터키를 선택한 거죠. 터키도 우방이잖아요. 그리고 터키 에르도안의 논리를
트럼프는 받아들인 거죠. 터키하고 미국 간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거죠. 미국이 국가도 아닌 터키 민병대하고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공동의적을 패퇴를 시켰는데 더 이상 함께 나눌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셈법에 의해서 미국 국익만을 생각한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가 다 들고 일어났죠. 미 하원도 연방공화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다 들고 일어났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의외로 침착하고 냉정합니다.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을 하려고 노력하는 문재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돼가지고 동맹으로서 지켜주고 싶은 그런 의무감 같은 것도 저버릴 정도로 한미관계가 만일에 악화가 되는 날, 우리 대한민국도 만일에 북한이 어느 순간에 재래식 전력으로 서울을 접수하고 SLBM으로 미 본토를 핵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 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 정부가 동맹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짓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미군 장병들을,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제2의 한국전쟁이 참전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 자위 능력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때 동맹이었던 쿠르드 민병대가 미군 철수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국제사회는 냉정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힘으로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김영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